안녕하세요. 본교과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차에 저와 함께 인공지능의 개요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에는 게임트리와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으로 많이 표현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4주차 수업 내용을 학습한 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게임 트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게임에 대해 게임 트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학습의 정의와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공신경망의 정의와 그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1차 시에는 인공지능의 개요와 게임 트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광고와 뉴스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까요?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보고 그 종류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비교되는 관점에서 기계가 보여주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기계나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동작하면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는 학습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것을 지능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계나 컴퓨터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응용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어두우면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진다. 이런 것을 두고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24시간 켜져 있는 가로등보다는 좀 더 지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둡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가로등이 약간 어둡게 빛나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조금씩 그 빛이 밝아진다면 그 가로등은 좀 더 지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인간과 같은 지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로는 은행의 ATM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ATM기에 지폐를 입금하면 모든 지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지폐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정당한 지폐가 맞는지 등을 검사하는데 이 기능은 지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폐에 낙서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폐는 정당한 지폐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낙서가 되어 있다고 그 지폐를 지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TM기의 지폐 검사 기능을 조금만 더 지능적으로 만든다면 낙서가 있는 지폐도 정당한 지폐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능적이란 것은 조금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의 정도에 따라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분류됩니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들을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개념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스카이넷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의 자비스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어려운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I라는 영화의 데이빗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의 근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강인공지능에 비해 약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주어진 문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지킨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이세돌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 같은 시스템이나 CCTV 화면으로부터 안면 인식을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시스템들은 약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개발이 되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그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거나 간단한 실험적인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작은 성과만을 이루었지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이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좋지 않아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은 비관으로 바뀌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공지능 연구의 명맥만을 이어오다가 컴퓨터 성능의 발전으로 1990년대 말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는 체스 시합에서 기존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체스에서 컴퓨터가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IBM의 왓슨이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에서 기존 챔피언들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여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알파고가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치르면서 4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제공받아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진짜 전문가만큼의 능력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으로 유용할 것 같은 지식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턴 인식은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처리 대상은 문자, 음성, 영상, 텍스트, 신호 같은 것들입니다. 문자 인식은 인쇄된 문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쓴 필기체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인식은 미리 쓰여진 문자를 인식하는 오프라인 인식과 현재 쓰여지고 있는 문자를 인식하는 온라인 인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 즉 자연어로 작성된 문서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정보 검색이나 문법 오류 검사, 데이터 마이닝, 챗봇 같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은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로봇 기자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각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을 처리하여 특정 사물을 인식하거나 특정 환경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 이러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TM기에서 입금된 지폐를 인식하는 것도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음성인식은 사람의 음성을 입력받아 문장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사람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 인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같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음성인식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통합하여 통역 시스템, 대화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데이터의 단순 처리가 아니라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통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성인식 비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분야 외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으며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을 대신하여 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비서는 사용자의 지시대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IBM의 와슨은 의료정보용 인공지능으로 개발되어 병원에서 의료정보 제공과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무인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택시로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 의사가 필요 없이 의료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게임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을 두기 위해서는 게임트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을 할 때 게임판에서 현재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수를 생각을 하죠. 내가 놓는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컴퓨터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게임트리입니다. 지금 당장 놓을 수 있는 수가 몇 개 되지 않더라도 게임이 진행되면서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 내에 표현한 것이 게임트리입니다.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 같은 게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수를 미리 볼 수는 없습니다. 게임트리는 게임의 상태를 나무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게임도 한 상태에서 여러 상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상태 변화를 나무 형태로 표현하고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게임 트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간단한 게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은 너무나 복잡해서 게임 트리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 위해서는 게임 트리를 이용합니다만 여기서는 틱택톡이라는 간단한 게임을 알아보고 이 게임에서 게임 트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틱택톡 게임은 이 그림처럼 3×3 크기의 게임판을 사용합니다. 게임 참가자 2명이 번갈아 가며 각자 O와 X를 빈칸에 채워갑니다. 이때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하나라도 연속해서 O나 X를 채우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먼저 X가 오른쪽 상단에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O는 왼쪽 상단에 그렸네요. 차례대로 X와 O를 채워가다가 마지막에 X가 하단 가운데에 채워지면서 하단에 X 3개가 한 줄로 만들어졌네요. 이 게임에서는 X가 이긴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그럼 이 틱택톡 게임에서 게임 트리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게임 트리는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위쪽이 뿌리, 영어로는 루트라고 불려집니다. 루트는 게임판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게임의 초기 상태에서 X를 표시하면 다른 게임판이 만들어집니다. X를 놓을 수 있는 칸이 많으므로 게임판의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 각각을 루트의 아래로 차례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진 각각의 게임판을 노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초기 상태인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각각의 상태들이 루트 노드의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게임 트리의 극히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X고 사람이 O를 놓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게임 트리가 일부 완성된 모습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처음에는 이 그림처럼 게임의 초기를 나타내는 루트 노드만 존재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먼저 X를 놓는다면 컴퓨터는 9개의 자리에 X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게임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컴퓨터가 놓은 각각의 수에 대해 사람은 8개의 자리에 O를 놓을 수 있으므로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리에 O를 놓는 것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둡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컴퓨터가 놓는 수와 사람이 놓는 수를 반복하여 게임 트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노드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 수식과 같이 처음에는 9가지 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상태 각각에 대해 8개의 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9팩토리얼 개의 가능한 노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임 트리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계산에 시간이 걸리지만 컴퓨터는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컴퓨터는 게임에서 한 수도 두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계산만 해둔 상태입니다. 게임 트리가 완성되면 이제 밑에서부터 어떤 수가 좋을지 계산해 올라와야 합니다. 게임 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상적인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경우들인데요. 이 노드에 대해 컴퓨터가 이기면 1점, 비기면 0점, 지면 마이너스 1점을 매겨둡니다. 이렇게 게임 트리 내에서 가상적인 게임이 끝난 노드들은 터미널 노드라고 합니다. 각 터미널 노드들의 값들을 더해서 상위 노드의 값을 구합니다. 그 상단의 노드의 값은 레벨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게임 트리에서 두 번째 레벨의 값들을 보겠습니다. 이 값은 결국에는 그 수를 놨을 때 이기는 판과 지는 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크면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 40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를 선택할 겁니다. 세 번째 레벨의 값에서 두 번째 레벨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레벨은 5를 놓으면서 만들어지는 노드인데요. 이 수는 컴퓨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수입니다. 사람도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수를 선택할 텐데 이때는 여러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레벨에서는 최대값을 선택하고 어떤 레벨에서는 최소값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왼쪽에 min과 max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임 트리의 각 노드의 값들이 모두 계산되면 이제 가장 좋은 수를 찾아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 트리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진 게임 트리에서 아래쪽 레벨로 따라 내려오면서 가장 좋은 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 트리를 바둑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바둑판의 크기는 19 곱하기 19, 361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칸에 놓을 수 있는 돌은 검은 돌과 흰 돌 두 가지이며 돌이 없는 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놓다가 놓여진 돌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바둑 경기 한 판에 200수를 둔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약 3.2 곱하기 10의 511승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가 10의 78승에서 10의 82승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수가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는 컴퓨터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 복잡한 게임은 게임 트리에 조금 다른 방법을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둑에서 수학적으로 정확한 경우의 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종류와 응용 분야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게임 트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활용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강의 계획서에 소개되어 있는 학습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함께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후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과 퀴즈 게시판도 운영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서 기계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복잡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